그래서 용어들을 정확히 좀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뿐이지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 부분을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prior 그리고 아랫부분이 marginal, posterior 그죠? 용어는 익혀둬야 될 것이 앞으로 이 용어를 자주 보거든요. 개념 자체는 단순한데 용어 자체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막 헷갈리게 되는데 likelihood, prior, marginal, posterior 나중에 헷갈리게 되면 이 여기를 다시 찾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지난 암 캔서 진단 과정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양성 캔슬이 있다. 그리고 캔슬이 있을 경우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0.9였잖아요. 그리고 캔슬이 있을 확률은 0.01. 그러니까 1%. 지나간 사람 100명을 붙잡고 그 중에서 암이 있을 확률은 1명이라는 거죠. 1명. 100명 중에 1명이다.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단지 진단을 통해서 추론해보는 거죠. 진단해보고 양성으로 넣으면은 암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건 아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제 몸속에 암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결과, 그러니까 C를 플러스라고 하는 이 결과 에비던스를 통해서 C라고 하는 하이파스시스를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이파스시스가 지금 같은 경우는 C예요. C가 캔슬가 H, 그리고 플러스가 에비던스입니다. 에비던스가 0.9. 그러면은 플러스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진단 결과가 플러스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로 나올 확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되나요? 그러면은 1.1%가 되네? 1.1이 되네? 110%? 그건 아니죠. 플러스가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자, 암이 실제로 있는데 플러스로 나올 확률과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나올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있고 플러스로 나올 확률, 암이 없고도 플러스로 나올 확률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은 이 P값, P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이 있는데 불구하고 암이 있을 때 플러스로 나올 확률. 그죠? 이게 분자였어요. 이 분자, 분모죠. 분모고 이게 이제 분자는 이것 곱하기 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즈 룰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베이즈 룰은 우리 좀 전에 봤던 베이즈 룰, 이 공식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캔스가 있는데 플러스로 나올 확률은 이거죠.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그리고 캔스가 있을 확률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로 또 이거죠. 그러면은 하이파스시스만 보고 에비던스 그러니까 를 추론할 경우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것만 보고 사촌이 땅을 샀을 가능성을 추론하거나 진단 결과가 플러스로 나온 것을 보고 실제로 암이 있을지 여부를 추론하는 확률은 이게 posterior probability가 되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방금 봤던 베이즈 룰에 의하면은 이걸 분모가 되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이 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0.0435가 나오죠. 많이 보던 숫자죠. 뭐냐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베이즈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헷갈릴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용어 자체가 뭐 likelihood니 뭐 posteriour니 prior니 뭐 이런 막 용어 자체가 조금 뭐 evidence니 hypothesis니 막 하니까 막 용어 자체에서 막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용어 자체에서 왜 이런 용어를 쓰나 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샀을 확률은 얼마일까? 혹은 배가 아프다.
음식을 잘못 먹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두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각 원인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데 음식을 잘못 먹었을 확률.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잘못 먹었을 확률을 일단 찾는 거죠. 1년 중에서 내가 음식을 잘못 먹는 날이 3일 있더라. 그러면 36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해서 항상 배가 아픈 건 아니었다. 내 경험상. 그러면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배가 아픈 결과로 이어질 확률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99%더라. 이거 0.99가 되겠죠. 그리고 에비던스는 뭐죠? 배가 아픈 거잖아요. 배가 아픈 것이 1년 내내 아픈 건 아니잖아요. 1년 중에서 한 열흘 정도 배가 아픈 적이 있었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죠? 어떤 경우는 사촌이 땅을 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잘못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다 합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배가 아픈 거.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경우 365분의 1. 그리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경우 365분의 3. 1년 365일 중에서 3일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고, 누가 날 때려가지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 다양한 배가 아픈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친 것이 PE가 됩니다. 이걸 priori probability that the evidence itself is true. 증거 그 자체가 참일 어떤 사전의 가능성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어요. hypothesis H가 참일 경우 evidence가 나타날 가능성. 이거는 prior probability, 사전 확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철학적 용어가 되어 있지만은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사촌이 땅을 산 경우는 확률은 얼마일까? 음식을 잘못 먹었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